5분 뚝딱 철학의 김필영입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에는 세 개의 영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로 대표되는 이성과 지성의 영역, 가슴으로 대표되는 의지와 도덕의 영역, 위장으로 대표되는 욕구와 욕망의 영역인데요. 이성과 지성의 영역에 나타난 학문 분과에는 존재론, 인식론, 과학, 심리학 등이 있고요. 의지와 도덕의 영역에 나타난 학문 분과에는 윤리학과 종교철학, 그리고 정치철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구와 욕망의 영역에 나타난 학문 분과에는 미학, 예술철학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미학인데요. 미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질문들 중에 하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 작품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 작품 속에 아름다움 속성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 작품은 그저 돌멩이일 뿐인데 내가 이 돌멩이를 감상하면서 아름다움이라는 관념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전자는 아름다움이란 이 작품이 가지는 객관적인 속성이다라는 입장이고요. 후자는 아름다움이란 주관적인 관념일 뿐이다라는 입장을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아름다움이란 이러한 작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이란 속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떤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속성인가요? 여기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상당히 곤란해지죠. 그런데 이건 그나마 좀 나아요. 우리가 음악을 한번 들어보죠. 음악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악의 아름다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런 악보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음이 나한테 전달되어 오는 이런 공기의 진동 속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상당히 곤란해지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조각상은 밀로의 비너스상이고 이 조각상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죠. 이 그림은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고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입니다. 이 건축물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고 이것은 일본의 호쿠사이가 제작한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라는 목판화입니다. 아름다운 작품들이죠. 그런데 이 작품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작품들 속에는 적절한 비율의 균형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예술작품들 속에 인간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 황금 비율이 들어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황금 비율이란 1대 1.618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황금 비율의 특징은 짧은 쪽의 길이로 된 정사각형을 뺀 사각형의 비율도 또한 1대 1.618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짧은 쪽의 길이로 된 정사각형을 뺀 사각형의 비율도 또한 1대 1.1618이고요. 또다시 짧은 쪽의 길이로 된 정사각형을 뺀 사각형의 비율도 또한 1대 1.618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는 비율을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황금 비율을 볼 때 사람들은 조화롭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사각형들의 모서리를 연결하면 이런 나선형 무늬가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나선형 무늬는 자연 속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앵무조개의 형태에서, 해바라기 씨의 밀식 구조에서, 나뭇잎의 모양에서, 파인애플의 표면에서도 황금 비율은 나타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예술작품 속에 이러한 황금 비율이 있다는 것은 오차를 대충 얼버무린 주장이라는 반론도 제기되었는데요. 실제로 예술작품 속에 황금 비율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중요한 점은 이처럼 인간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안정된 비율이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러한 작품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적절한 균형과 구도가 잘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도를 보면서 우리는 아름다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아름다움의 원천은 바로 이러한 적절한 비율에서 나오는 균형감과 조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적당한 척도와 비례를 유지하면 항상 아름답다라고 말을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는 크기와 질서 잡힌 비율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름다움이란 대상이 가지는 아름다운 비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미의 대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과 조각은 그렇다고 치고 음악에도 이런 비율이 있을까요? 소리에는 아무런 형태가 없는데 이러한 비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에도 이러한 비율과 구도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이야기를 해보죠. 피타고라스는 만물을 수라고 했습니다. 행성 간의 움직임에도 수적인 질서가 있고 음악에도 수적인 질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울리는 소리들을 찾아서 음계를 만들었는데요. 그가 음계를 만든 방법은 이렇습니다. 현의 길이에 따라서 음의 높이가 결정이 되죠. 먼저 현의 길이가 1m인 줄에서 나오는 음을 도로 놓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의 절반에 되는 길이에서 나오는 음도 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귀는 하나의 음과 그 음의 2배의 진동수를 가진 음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한 옥타브가 올라가는 거죠. 이것을 바로 옥타브 등가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도와 가장 어울리는 음을 찾아보죠. 피타고라스는 그걸 알았어요. 어떤 음과 가장 어울리는 음은 그것의 현의 길이가 4분의 3일 때 나오는 음과 그것의 현의 길이가 3분의 2일 때 나오는 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의 길이가 4분의 3일 때 나오는 음을 파로 놓고 현의 길이가 3분의 2일 때 나오는 음을 솔로 놓았죠. 그러면 솔과 가장 어울리는 음은 3분의 2의 3분의 2배를 한 9분의 4가 되겠죠. 그런데 인간은 어떤 음과 그 음의 2배의 진동수를 가진 음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했죠. 따라서 우리는 현의 길이가 9분의 4인 음과 현의 길이가 9분의 8인 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레로 놓습니다. 9분의 8에다가 다시 3분의 2배를 하면 27분의 16이 되죠. 이것을 라로 놓습니다. 다시 라와 가장 어울리는 음은 27분의 16에 3분의 1을 곱해서 81분의 32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2배가 되는 81분의 64를 미로 놓습니다. 다시 미와 가장 어울리는 음은 81분의 64에 3분의 2를 곱한 243분의 128이 됩니다. 이것을 C로 놓습니다. 이것은 현의 길이의 비율이고요. 음의 높이는 현의 길이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분자와 분모를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피타고라스 음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숫자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미를 비슷한 비율인 4분의 5로 바꾸고 라를 3분의 5로 바꿉니다. 그리고 C를 8분의 5로 바꾸어보죠. 이것을 바로 순정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주요 3화음인 도, 미, 솔, 솔, 시레, 파라도의 진동수의 비율이 모두 4대 5대 6이 됩니다. 그런데 순정률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음들 사이의 진동수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조를 바꾸면 음의 높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옥타브를 균등하게 12등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도는 1이고 도 샵은 12 루트 2, 레는 12 루트 2의 2승, 레 샵은 12 루트 2의 3승, 미는 12 루트 2의 4승, 파는 12 루트 2의 5승,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평균율이라고 합니다. 평균율에서 파는 12 루트 2의 5승이고 이것은 1.3348인데 이것은 결국 3분의 4에 근접합니다. 결국 피타고라스 음계와 순정률, 평균율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런 미세한 차이를 사람들은 구별을 못해요. 이것은 피타고라스 음계로 도, 미, 솔이고 이것은 순정률로 도, 미, 솔입니다. 이것은 평균율로 도, 미, 솔이죠. 연속해서 다시 들어보죠. 이제 바흐의 평균율 클리비어 곡집 1권 중 전주곡 C장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편안하죠? 이렇듯 음정 간에 편안한 화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화음을 협화음이라고 하고 듣기 어색하고 불편한 화음도 있어요. 이것을 불협화음이라고 합니다.
수학적으로 단순한 자연수 비율을 가지는 관계를 가질 때 협화음이 되고 자연수 비율을 가지지 않을 때 불협화음이 됩니다. 협화음을 한번 들어보죠. 이번엔 불협화음을 한번 들어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각예술에 적절한 비율이 있는 것처럼 음악에도 적절한 비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름다움이란 적절한 비율이다 라고 하는 미의 대이론도 음악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5개의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시각일 겁니다. 우리는 시각을 통해서 시시각각 주변 환경을 살피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빠르게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받아들인 시각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두뇌는 재빠르게 그것과 가장 비슷한 무엇이라고 그냥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 로르사르 잉크 얼굴에서 나비를 보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 로고에서 사람의 웃는 얼굴을 보고 아무것도 아닌 물감 덩어리에서 산과 강 그리고 해를 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처럼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구조화해서 파악하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품 속에서 구조의 아름다움을 보는 겁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에도 구조가 있습니다. 그림이나 사진과 같은 시각 예술 작품의 공간적 구조가 있듯이 음악에는 시간적 구조가 있습니다. 음의 높낮이가 시간적으로 펼쳐져 있으며 감상자는 아까 들은 음과 지금의 음을 비교하면서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음악 속의 구조를 들으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고대 철학자들이 받아들였던 미의 대이론은 약 17세기까지 2200여 년 동안 큰 논란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미의 대이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이러한 작품 속에 들어있는 어떤 속성이라는 점을, 객관적 속성이라는 점을 받아들인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8세기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반론들이 제시되었는데요. 그것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러한 객관적인 속성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주관적인 느낌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속성이냐, 주관적인 느낌이냐 라는 것에는 많은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 사실 미의 대이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곤란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키리코의 과도한 원근법에서 마그리트의 불편한 크기의 비율에서 사진의 어색한 구도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감동은 이런 불협화음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이상한 비율, 어색한 구도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걸까요? 우리는 왜 협화음이 아니라 불협화음을 느끼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